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 재미있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연인과 밥을 먹는데 삼겹살이 한 조각 남은 거죠. 미국인들은 이걸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이거죠. 삼겹살이 하나 남았네?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한국인들은 이걸 보고 내가 먹어도 될까? 그냥 남기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진짠가요? 그 글에는 댓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네 한국인이 예의 있다고 해도 겨우 삼겹살 하나 남은 걸로 저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댓글이 많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제로 한국인과 밥을 먹을 때 항상 마지막에 남은 한 조각, 예를 들면 피자 한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한국 사람들이 안 먹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 마른 사람 많으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네, 한국에서는 또 이게 또 무언의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인가요? 진짜라면 정말 신기하고 충격적인 거죠. 미국에도 이런 문화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바로 피자 last slice라고 해서 피자 파티를 하거나 피자를 다 같이 먹으면 딱 그 마지막 한 조각 남았을 때 꼭 물어봐야 해요. 누구 이거 먹을래?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게 한국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이거 물어보는 건 바로 아직까지 피자를 한 조각도 못 먹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직도 피자 못 먹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고 다들 먹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째짜게 챙겨가서 자기가 먹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한국인과 미국인의 차이점으로 소개된 글을 보면 한국인들은 마지막 그 한 삼겹살 조각 이거 먹을래? 라고 잘 물어보지 않는데요.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남기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남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사실인가요? 저 이걸 보고 다시 한국 사람들과 삼겹살 집 가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삼겹살 너무 땡긴다. 야,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삼겹살은 쌈장이죠. 그런데 저는 쌈장보다 이거 멜젓이라는 거. 진짜 처음 먹었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엔초비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멜젓은 엔초비의 그 쿰쿰함과 한식의 맛이 완벽하게 조화된 그런 소스라 삼겹살 생각할 때마다 이거 생각이 너무 나요. 침 나온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들이 저는 뭔가 한국인과 미국인 문화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재밌는 글이라고 해서 오늘 이런 재밌는 글과 상황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진짜 재밌고 신기한 글이 많아서 여러분이 이 영상이 다 끝나면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보시기 시작할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마다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잖아요. 한국어로는 관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해요. 요즘 미국에서는 인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인도에서 인간의 대변, 네, 그거 맞습니다. 혹시 밥 먹으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네, 인도에서는 이 똥을 그 똥을 던지면서 노는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미국인이나 한국 분들의 common sense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게 종종 그다지 더럽지 않은 축제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건 좀 과한 예시이긴 했지만 이만큼 각 나라 사람들에게는 완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걸 한번 보실래요? 네, 한국에는 많이 보긴 어려운 스쿨버스예요. 네, 한국에는 대신 학원 버스가 많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 스쿨버스를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미국은 땅이 크고 대중교통이 많이 좋은 게 아니라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거리가 먼 학교를 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맨날 때려줘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스쿨버스를 타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모를 법한 것도 여기에 있어요. 이거예요. 스쿨버스에 있는 이 빨간색 등,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냥 뭐 빨간불 디자인 이쁘네, 뭐 아니면 뭔가 경고를 하려고 한 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 눈에는 저거는 이동하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저 빨간불은 실제로 신호등의 빨간불과 똑같은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빨간불이 만약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절대로 그 차를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합니다. 저건 신호등이에요. 신호등이 차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미국 처음 오는 각 나라 사람들은 저런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운전 교육 받을 때 다 교육을 받지만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 스쿨버스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가 엄청나게 큰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나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미국에 살게 됐다면 이거는 꼭 알려주세요. 정말 엄청 유용한 팁입니다. 스쿨버스에 있는 빨간색 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미국에는 보행자 신호등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그냥 제이워킹 무단횡단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신호등이지만, 차량 관련된 신호등은 정말 꼭 잘 지켜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까먹게 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인이 모르는 한국의 경우를 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카페에 갔는데 이렇게 핸드폰이랑 가방이 놓여 있어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한국인이 생각드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죠? 자리 잡아놨네. 여기 사람 자리 있어서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을 보면 정말 충격받아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아니, 애초에 귀중품으로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I just watched what I thought was really interesting in Seoul, Korea, that people have left personal items, their purses, their phones, expensive stuff in restaurants at tables, and nobody comes over and snatches it up. Or like in New York, this stuff would be gone in 2 seconds. I don't know. It just was fascinating to me.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큰일 났네. 누가 핸드폰 두고 집에 돌아갔구나.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보면 착한 미국인들은 대부분 이 핸드폰이랑 가방을 들고 직원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저도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봤다고 해서 이걸 들고 직원한테 가서 남의 물건 맡아놓으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괜히 그런 거 했다가 알고 보니 그냥 자리 맡아둔 거라서 그 물건 주인이 돌아오고 어이없어 할 수도 있죠. 이것처럼 여러분, 외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외국이라기보다는 이건 미국 이야기인데요. 한국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닫힘 버튼 누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없을걸요. 미국에서 닫힘 버튼은 안 누르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안 해서 닫힘을 안 누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닫힘 버튼은 이미지가 좀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그냥 문 닫는 버튼이죠.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일단 엘리베이터에 이 닫힘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도시가 많아요. 특히 큰 발전된 도시일수록 이 닫힘 버튼은 작동을 안 해요. 시골이나 사람들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에는 작동하죠. 문제는 그런 동네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놀랐죠. 그리고 미국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엄청 강해서 이 닫힘 버튼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해서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닫힘 버튼이 작동하는 건물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닫힘 버튼을 누르면 같이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야, 저 사람 엄청 급한 일이 생긴 건가? 누가 아파서 그 사람 빨리 살려주러 가야 하는 상황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미국은 또 스몰 톡을 엄청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걸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런 거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경험 하나씩 다 있으시죠? 네,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그냥 누르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정말 놀랍니다. 다들 신기하죠? 이것도 있어요. 만약 한국 편의점에 콜라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콜라가 2,000원이구나. 끝. 그쵸? 미국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콜라가 2,000원 이상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미국은 편의점에 가도 그게 그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 뭐 정확한 가격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가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결제를 할 때 세금을 떠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근데 정말 불편해요. 평생 뭐 미국에서 살아도 이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건데 한국은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다고 해요. 일본도 편의점 가면 가격이 세금 내기 전 가격이 써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저것 집어들었다가 계산대로 깠는데 훨씬 큰 금액을 불러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정말 멍청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물론 뭐 미국에서 이런 판매세라고 불리우는 세금을 뭐 다 받는 건 아니긴 하고요. 그리고 뭐 주랑 카운티마다 또 다 다르다 보니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게 심한 것 같아요. 뭐 지역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 매장마다 또 달라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가면 이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식당만 봐도 그래요. 이 식당이 진짜 킹 받아요. 요즘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킹 받는다. 이거 진짜 웃기는 단어예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을 보고 뭐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주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산서를 보면 뭐 갑자기 뭐 가격이 갑자기 자라나 있어요. 뭐 세금이 붙고 뭐 거기에 뭐 팁까지 떠야 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보이지 않는 계산을 해야 해요. 정말 인생이 힘들겠죠? 네, 힘듭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뭐 $20니까 실제로는 뭐 $20가 아니고 뭐 세금을 붙으면 조금 더 나오고 뭐 팁까지 주면 거의 뭐 다른 가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메뉴에 10,000원이 써 있으면 그냥 진짜 10,000원이에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계산서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이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이게 끝이냐고 물어보는 외국인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해줘도 팁을 주지 않죠. 미국인에게는 이게 처음엔 약간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이분이 뭐 고기도 구워줬고 뭐 반찬도 계속 가져다 줬는데 정말 그냥 가도 되는 건가? 나를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심지어 뭐 팁을 받는 미국의 뭐 종업원이나 뭐 웨이터들보다도 한국 종업원이 훨씬 일을 많이 해주고 막 고기도 구워주고 막 해주는 건 훨씬 많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인은 이 사람 무조건 팁 많이 받으려고 고기까지 구워주는구나. 이 생각 엄청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테이블에 돈을 두고 나가면 직원이 손님이 돈을 흘렸다고 쫓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직원한테 팁을 직접 주면 종업원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문화가 반대해요. 미국에서는 돈을 안 두면 눈치가 보이고 한국에서는 돈을 두면 분신물이 됩니다. 그런데 식당 이야기 하니까 이것도 생각나네요. 여러분, 한국 식당에서 직원 부를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저기요, 뭐 여기요,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벨을 누르죠. 한국인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미국인이 처음 이걸 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식당에서는 손님이 직원을 큰 소리로 부르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직원이 자기 테이블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손을 아주 뭐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식당 전체에 들리도록 저기요라고 부르면 굉장히 급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원을 안 부르면 영원히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바쁜 고깃집에서는요. 그래서 한국 식당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은 물이 필요해도 계속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직원은 저 외국인은 뭐 물이 필요 없나 보다 생각하고 미국인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생각합니다. 둘 다 서로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시스템이 다른 거죠. 이게 저는 정말 흥미로운 게 오히려 미국이 말을 많이 하고 눈치를 안 보는 문화니까 더 종업원을 막 부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직원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서비스예요. 뭐 한국에서는 손님이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서비스죠. 미국에서는 종업원이 실제로 밥을 먹고 있는 손님한테 2번, 3번, 4번 계속 찾아오기도 하고 와서 뭐 대화를 하면서 놀기도 해요. 단순히 뭐 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이야기를 하거나 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종업원이랑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충격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식 벨리 정말 좋아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괜히 직원이 뭐 입에 음식 가득 들어있을 때 찾아와서 뭐 음식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일도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꼭 제가 가장 큰 음식을 입에 넣은 순간 직원이 찾아옵니다. 하필 그때 와서 모든 것이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입을 가리고 엄지를 올려야 합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라는 뜻으로요. 이것도 미국 식당의 뭐 거의 의식 같은 거예요. 직원이 뭐 음식 나온 지 몇 분 뒤에 한번 돌아와서 상태를 확인하죠. 그런데 그 질문도 사실 뭐 진짜 질문이면서 동시에 조금은 형식적인 질문이에요. 음식이 뭐 정말 끔찍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맛이 없으면 뭐 말을 안 하고 다시는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는 그 자리에서 뭐 음식이 너무 짜다거나 뭐 주문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일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냥 음식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초에 주문 받을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미국은 뭐 메뉴에 써 있는 음식을 그대로 주문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뭐 샌드위치든 뭐든 뭐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을 해야 해요. 그걸로 대표적인 미국의 브랜드가 서브웨이 샌드위치 집이에요. 한국 사람들 눈에는 내가 원하는 재료만 넣는 이 샌드위치가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그냥 미국 음식점의 보통의 이미지예요. 미국인들은 뭐 알러지가 많아서 뭘 잘못 먹으면 죽는 경우도 많고 채식주의자도 많아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다 요청해서 음식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미국 손님이 너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인의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음식에 돈을 냈고 식당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 채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기보다 수정 요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진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건 진상은 아니에요. 물론 뭐 셰프가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음식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게 꽤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 차이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뭐 음식을 그냥 주문하는 이유를 설명한 글이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면 한국인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국인은 일단 뭐 까다롭고 귀찮게 뭐 종업원을 뭐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진상이 되기 싫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것보다 한국인이 그냥 메뉴판 그대로 주문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인들은 이 음식점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셰프의 의도를 정확하게 느끼고 싶은 거죠. 한국에도 그 Five Guys라는 햄버거 집이 있죠. 거기 가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대표 햄버거 재료라는 게 없어요. 재료를 하나하나 골라야 하죠. 그런데 이 햄버거 집이 한국으로 수출되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버거 하나만 주문하면 Five Guys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조합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나에게 맞춤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음식점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조합. 그냥 그걸 그대로 먹고 싶어 하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미슐랭 음식 전문가들처럼 그 음식의 의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미식가들인 것 같아요. 네, 뭐 한국 음식이 뭐 적당히 맛있어야죠. 뭐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자란 사람들이 미식가가 안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정말 신기한데요.
이 차이는 식당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보여요. 미국인들은 물건을 샀다거나 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쉽게 반품합니다.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색깔이 뭐 생각보다 별로거나 집에 가져와 보니 크기가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포장지를 뜯어도 마찬가지예요. 환불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뭐 괜히 미안해질 수 있죠. 뭐 내가 잘못 골랐는데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품 정책이 상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건과 함께 반품할 권리까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매장에는 이미 한번 열어본 물건들이 다시 할인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오픈 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마트에 가면 오픈 박스 제품들만 쫙 나열한 공간도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한국에도 코스코가 있는데 코스코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라는 반응이더라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걸 열어봤는데도 환불을 해준다니 정말 놀랍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코스코를 가면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환불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 코스코의 유명한 게 바로 이 환불 구역인데 한국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있을 정도라 엄청 작아요. 뭐 직원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국 코스코의 환불 구역은 진짜 크고 줄도 엄청 늘어서 있어요. 정말 미국적인 그림이죠. 신기하죠. 그리고 미국인이 한국에서 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나이를 그렇게 빨리 묻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한국은 일단 나이를 알아야 해요. 나이를 알아야 뭐 말을 어떻게 할지도 정할 수 있고 뭐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처음 만난 성인에게 나이를 직접 묻는 일이 아주 무례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대가 자기 나이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인이 뭐 아무 악의 없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미국인은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늙어 보여서 묻는 건가?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뭐 데이트 상대로 평가하는 건가? 그런데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에서 나이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도 답답해집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형이라고 해야 돼, 뭐 친구라고 해야 해, 뭐 존댓말 계속 해야 돼? 관계의 설정 화면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이 뭐 주름 쭈글쭈글 90살이 되어 보여도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막 불러도 괜찮아요. 미국에서는 처음 만나도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상사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이걸 한국 사람이 보면 뭐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실제 권력 관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같게 부를 뿐이에요. 모두가 이름을 부르니까 겉으로는 뭐 친구 같은데 정작 결정권은 확실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 회사에서 뭐 상사가 편하게 뭐 내 이름을 부르고 농담도 하니까 정말 친구처럼 대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미국의 친근함은 친밀함과 같은 뜻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이게 미국 문화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활짝 웃고 이름을 물어보고 옷을 칭찬하고 다음에 같이 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우리가 꽤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은 그냥 좋은 첫 만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인은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면 조금 차갑다고 느낄 수 있어요. 뭐 웃음도 적고 개인적인 질문도 조심하고 친한 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나면 친해지면 갑자기 뭐 밥을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프다고 하면 죽을 보내줍니다. 미국인은 그때 생각하죠. 이 사람 처음에는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가족이 됐지? 미국의 친절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따로 있고 한국의 친절은 문이 처음에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열리면 안쪽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르고 보면 미국인은 가볍고 한국인은 무뚝뚝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훨씬 수평적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들이 훨씬 더 따뜻한 경우가 많답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좋은 셔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신발이 멋지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작업을 거는 것도 아니고 뭐 친해지고 싶다는 뜻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 떠오른 긍정적인 생각을 말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저한테 와, 너 옷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건 정말 이상하죠. 나한테 뭘 팔려고 하나? 뭐 도를 아십니까? 인가? 혹시 뒤에 설문조사가 기다리고 있나?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칭찬하고 바로 자기 층에서 내려버려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뭐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굳이 칭찬하지? 그런데 미국인의 common sense에는 반대일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뭐 숨길 이유가 있나? 말해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인도 한국에 가면 한국식 칭찬 때문에 당황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부분 뭐 옷이라던가 뭐 가방 이런 것에 대한 칭찬을 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나라는 인간 본질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눈이 예쁘다, 뭐 키가 크다, 얼굴이 작다. 한국어에서의 칭찬은 이런 칭찬이에요. 그래서 한국식 칭찬이 정말 듣기에는 훨씬 기분이 좋죠. 솔직히 뭐 옷이 예쁘다, 뭐 가방이 마음에 든다 이거는 그냥 뭐 잠깐 기분이 좋다가 그만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엄청 예쁘다면서 뭐 칭찬을 해주면 그 기억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칭찬이 더 좋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하면 그게 무뎌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사랑해, 뭐 I love you라는 말을 엄청 자주 해요.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엄청 하죠. 이게 뭐 오글거리는 말도 아니고 그냥 인사 수준으로 하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이 말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랑해라고 말하면 정말 충격적이고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들의 힘이에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 칭찬을 입에 딸고 사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도 그냥 뭐 기분이 막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냥 뭐 고맙다고 하고 끝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칭찬을 진심을 다해서 하고 그걸 들으면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한국의 칭찬을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하나 있어요. 한국 칭찬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한국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를 보면 살 빠졌네? 라고 하잖아요. 좋은 말이죠. 뭐 예뻐졌다, 관리했구나. 또 한국 사람들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도 뭐 한국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와, 다이어트 한 거 알아봐 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이 빠진 이유가 뭐 다이어트가 아니라 아파서일 수도 있고 뭐 상대가 자기 몸에 대한 평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밝게 뭐 살이 많이 빠졌네요 라고 말했는데 미국인이 갑자기 어색해질 수 있어요. 한국인은 칭찬했는데 미국인은 내 몸을 계속 보고 있었나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너 오늘 스타일 좋다 라고만 하면 한국인은 조금 허전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가 어떻게 좋아졌다는 거지?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국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천재적인 단어인데 바로 빈말. 야, 이거 진짜 재밌는 단어예요. 말은 말인데 속이 비어 있는 거죠. 미국의 칭찬은 사실 이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런 빈말이 아니더라도 빈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칭찬은 구체적이고 관찰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칭찬은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도 한쪽에서는 너무 개인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한국인과 미국인의 다른 인식은 여기에도 있어요. 자, 먼저 이걸 한번 봐보세요. 한국의 어느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앞유리 앞 한쪽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한국 분들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별 생각 없죠. 뭐 차 빼달라고 연락할 수 있게 번호를 놔뒀구나. 그게 끝이에요. 심지어 전화번호가 없으면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니,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뭐 연락처도 안 남겼어? 그런데 미국인이 이 사진을 보면 자동차보다 전화번호를 먼저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왜 길거리에 전시해놨지? 누구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상한 사람이 밤에 연락할 수도 있고 번호 하나로 다른 개인정보까지 찾아낼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공개하지? 미국인의 눈에는 저 번호가 주차 예절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정반대죠. 전화번호를 공개한 사람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남의 차를 막은 사람이 더 위험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작은 전화번호는 단순히 연락처가 아니에요. 한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모르는 사람끼리도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면 죄송하다고 말하며 내려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미국인이 보기에는 왜 경찰이나 견인차가 해결해야 할 일을 차주끼리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견인차를 부르는 게 오히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죠. 전화 한 번 하면 해결될 일을 왜 그렇게까지 키워? 근데 재밌는 건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면 반대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렌터카를 잠깐 이상하게 세워놓고 습관적으로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미국 친구가 그걸 보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이 번호 진짜 사용하는 번호야? 그런데 한국인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럼 가짜 번호를 적어놓으란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미국에는 스캐머들이 정말 많아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대부분 한국 밖에서 살고 있어요. 찾아보니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한국 본토에서는 보이스피싱 스캐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본토엔 많아요. 미국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이주민이 많잖아요. 특히 인도인이 정말 많은데 인도에는 보이스피싱 스캐머라는 약간의 인식이 미국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맘대로 공개할 수 없는 거죠. 미국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들어 보이죠. 네, 정말 힘들긴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볼까요? 가게 앞에 거대한 꽃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꽃이 위아래로 길게 달려있고 가운데는 누가 보냈는지 이름까지 크게 써 있어요. 한국인은 이걸 보면 바로 알아차리죠. 아, 새로 문을 열었구나. 누가 개업을 축하해줬네. 그리고 꽃의 크기와 개수를 슬쩍 보면서 이 가게 사장님 인맥이 꽤 넓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인이 이 장면을 보면 분위기를 완전히 반대로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저렇게 크고 엄숙한 형태의 꽃이 한국에 많이 모여 있으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이나 추모 행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가장 기쁜 날을 표시하는 꽃이 미국인의 눈에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장소의 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한국인은 저 꽃을 보고 가게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미국인은 누가 세상을 떠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반대일 수가 있나요? 이 화화는 그런 거죠. 이 집은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사장님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나 보다. 미국에서 누군가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면 풍선이나 작은 꽃다발 혹은 카드와 선물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은 새로 생긴 고깃집 앞에서 잠깐 묵념 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사장님이 웃으면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죠. 웃기죠. 자, 이제 반대로 미국의 거리를 한번 볼까요? 평범한 교회의 주택입니다. 잔디가 있고 차고가 있고 집 앞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어요. 미국인은 이걸 보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 있는 집이니까 미국 국기가 걸려 있구나. 독립기념일 근처일 수도 있고 군인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그냥 국기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인이 이 사진을 보면 국기가 너무 큰 메시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국에서 누가 자기 집 앞에 2년 내내 커다란 태극기를 걸어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장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엄청 애국적인 사람인가?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나?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 집주인이 국가대표 선수인가?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극기가 일상적인 인테리어라기보다 특별한 날이나 공적인 장소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주택가에 국기가 계속 걸려있는 장면은 한국인의 눈에 생각보다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아니, 저 동네 사람들은 전부 매일 뭐 국가 행사를 하나? 그런데 미국에서는 국기가 개인의 집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물건이 아니에요. 학교에도 있고 뭐 자동차에도 붙이고 옷에도 들어가 있고 집 앞에도 걸 수 있죠. 물론 미국 안에서도 뭐 국기가 정치적 성향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한 상징으로 읽히는 상황이 있어요. 뭐 크기나 위치에 뭐 다른 깃발과 무엇이 뭐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하지만 국기 하나만으로는 한국인이 느끼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무데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미국인은 국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 속 어디에나 가져다 놓고 한국인은 국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곳에 남겨두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같은 애국심이라도 한쪽은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쪽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에서 뭐 국기, 무늬, 수영복이나 속옷을 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나라의 상징을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 그런데 미국인은 그걸 모욕이 아니라 친근함이나 자부심으로 볼 수도 있죠. 반대로 미국인이 한국의 국경일에 뭐 아파트 창문마다 태극기가 걸린 모습을 보면 평소에는 하나도 없다가 오늘 갑자기 전부 나타난 것을 더 신기하게 느껴요. 미국의 국기는 계속 펴져 있는 뭐 배경음악 같고 한국의 태극기는 뭐 특별한 날에 크게 울리는 뭐 보신각 종소리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피자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피자 옆에 작은 통이 하나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피클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피자 옆에 피클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피자를 먹으면 느끼하니까 중간에 피클 하나 먹는 거죠. 치킨에 뭐 치킨무가 따라오고 짜장면에 단무지가 따라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한국에서 피자를 처음 주문하고 피클을 받으면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아니, 이건 햄버거 속에 들어가야 하는 피클 아닌가? 왜 피자 옆에 따로 놓여 있지? 미국 피자 집에서 피클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지역과 뭐 가게마다 다르고 피클을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한국처럼 피자를 주문하면 새콤달콤한 오이 피클이 거의 기본 반찬처럼 따라오는 이미지는 미국인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의 느끼함으로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은 치즈를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고 어떤 지역에서는 렌치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하죠. 한국에는 피자의 기름진 맛을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그 맛을 계속 이어가거나 다른 진한 맛을 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피자를 앞에 두고 한국에는 균형을 찾고 미국에는 몰입을 선택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음식 조합이 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국 음식은 중간에 입안을 초기화하는 장치가 정말 많잖아요. 뭐 고기 먹다가 뭔가 새콤한 것을 먹고 전을 먹다가 뭐 장아찌를 먹고 뜨거운 국물 먹다가 깍두기를 먹습니다. 하나의 맛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맛이 옆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런데 미국의 음식은 때때로 브레이크보다 액셀러레이터를 하나 더 달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피자에 렌치를 찍어 먹고 감자튀김에 치즈를 올리고 거기에 베이컨까지 더합니다. 한국인은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미국인은 바로 그 느끼함을 먹으려고 주문한 건데 왜 중간에 멈춰야 하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한국 피자 옆에 놓인 작은 피클통은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한국인이 서양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들어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미국인이 한국에서 피자를 먹다가 피클 맛에 익숙해지고 나면 미국으로 돌아간 뒤 피자를 먹을 때 뭔가 빠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조합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미식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인 먹는 것만 따라하면 반은 깐다니까요. 처음에는 왜 저런 걸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물건인데
외국인의 눈에는 전부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나면 물건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사진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뭔가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물건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문화는 그 착각을 깨뜨려요. 똑같은 사진을 보면서 나는 너무 당연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옆 나라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정답이 들어있던 거죠. 미국에서 온 Tim Shalit